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자,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고교 무상 교육을 놓고 예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논란이 좀 이뤄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. 네,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였고요. 네. 당초보다 1년을 앞당겨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예. 사실상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라든지 선진국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OECD에서도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고교 무상 교육을 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네. 상당히 환영할 만한 조치이긴 합니다. 네.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돈이 뒷받침돼야 되고 또 방법과 절차도 중요하고 법제도 정비가 돼야 되거든요. 예. 가장 중요한 게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장 올해만 해도 약 4천억 원 정도가 들고 예. 모두 다 실시하려고 하면 2조가 들어요.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시스템이 내국세 돈을 걷어서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이 나눠주는 시스템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시도교육청은 중앙정부가 주는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4천억 원, 또 나중에 1조 원을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 말은 추가적인 돈이 없이 부담을 해야 된다면 다른 데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래서 교원단체들조차도 이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지 않느냐. 그렇다면은 추가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교부율을 높인다든지 그런 게 지금 명시되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있었고요. 네. 순서와 방식의 문제에 있어서도 중학교 단계 무상 교육을 할 때에는 저소득층과 낙후 지역을 먼저 시작해서 학년의 구분 없이 지금 3학년부터 2학년, 1학년 내려간단 말이죠. 그쵸.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웬일인가? 어려운 학생, 돈 내기 어려운 학생, 낙후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학년의 구분 없이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? 왜 3학년부터 하느냐?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일부 보수 단체에서는 그들의 참정권을 염두에 둔 선심성 정책 아니냐 이런 견해도 있고요. 예. 또 이게 너무 서둘러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텐데 법제도가 또 정비가 돼야 됩니다. 그렇죠. 아까 말씀드린 교부금부터 바꿔야 되고 당장 예산을 이제 쓰려면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좀 1년 정도 충분히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재원 대책을 마련하고 법률도 정비하면서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네. 이게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누리 사업 예산 때문에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막 줄다리기를 했어요. 계속 그랬죠. 네, 중앙정부가 선심을 쓰고 시도교육청이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네. 또 그런 것이 재현되지 않을까 이런 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. 그럼 지금 무상교육 관련 진행 사항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? 중학교까지는 지금 완전히 다 무상교육이 됐고요. 예.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올해부터 2학기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하겠다. 그리고 내년에 2, 3학년, 그다음 내후년에 이제 전학년을 다 하겠다. 이게 이제 1년씩 땡겨진 거죠. 네. 근데 정작 이제 지난 5년 동안은 정부가 반을 된다고는 했지만 네. 그 반 되는 것도 문제고 5년 후에는 또 이제 정부가 된다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그쵸.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돈 들어갈 때는 많은데 또 중앙정부가 덜컥 발표를 해놓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. 예. 자, 그러면 좀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 지금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사항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? 일단은 무상 교육이 실시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. 네. 이게 안정적으로 실시가 되려면 우리나라는 법정 재정주의이기 때문에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의 교부율을 현재 20.46%인데 그걸 좀 늘려서 네. 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만큼 재원을 확보하고 다음에 실시하는 순서에 있어서도 국민적 합의를 받아야 될 텐데 네. 3학년부터 2학년, 1학년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어려운 저소득층, 낙후 지역부터 학년의 구분 없이 순서. 시작할 것인지 예. 그다음에 시도교육청에서도 이것을 실시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. 예. 조례도 개정돼야 되고요. 뭐 여러 가지 뭐 준비가 돼야 될 텐데 이게 조금 2학기 때부터 바짝 한다고 하니까 한 몇 달 남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? 그렇지 않다면 또 교육청과 중앙정부 사이에 뭐 재원 떠넘기기 이런 볼상사노 또 싸움이 그쵸. 재현될 가능성도 크다는 거죠. 네, 우리는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상처가 또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예. 자, 그럼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제 엊그저께 일반고와 자사고 이중 지원 금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게 됐거든요. 네. 이제 자사고 존폐 논란 이로써 이제 계속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. 네, 자사고 즉 자율형 사립고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예. 고교 평준화 제도 즉 이제 획일적으로 교육한다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입니다. 네.
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국가 교육과정 체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네. 모든 학교가 똑같은 교육과정을 순서대로 하게 돼 있는데 네. 학생들은 뭐 특기와 적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립학교만큼은 교육과정을 좀 자율적으로 하자. 그래서 교육과정을 자율로 한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정부의 재정 지원을 줄이면서 자율로 줬는데 네. 그러다 보니까 무슨 당근을 줬냐면 우선 선발권을 준 겁니다. 일반고 뽑기 전에 먼저 뽑을 수 있게 해주겠다. 그쵸. 그리고 등록금도 3배 이상 받을 수 있게 하겠다. 근데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사고를 없애야 되겠다 하면서 자사고 정비 로드맵을 해서 예. 첫 번째는 지원 시기를 전기, 후기로 나누던 것을 한 번에 같이 뽑아라. 즉 네. 우선 선발권을 뺏었는데 네. 한 발 더 나가서 자사고에서 떨어지면 저 멀리 있는 비평준화 지역에 강제 배정되는 식으로 이제 정부가 추진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교육과정에 자율권은 줬으나 학생 우선 선발권까지 준 것은 아닐 수도 있으므로 이것은 합헌이다. 네. 그러나 자사고에 쳤다고 해서 일반고까지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조차 막는다는 것은 과잉으로 제한한 것이다. 그렇죠. 그것은 위헌이다. 네. 이렇게 된 것이죠. 예. 어찌 보면 그 헌법재판소가 나름 합리적이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자사고 정비 로드맵을 이제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그렇게 이중 지원이 풀렸으니까 지금 중앙 정부는 기대하기를 시도교육청에서 재지정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네. 그 점수를 또 높여놨단 말이죠. 예.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시도교육청은 중앙정부 눈치를 보고 중앙정부는 시도교육청이 해결하라고 그러고 네. 그래서 앞으로 자사고 정비 로드맵을 전체적으로 한번 재구조화해서 네. 시도교육청과 중앙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예. 좀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뭐 좀 해결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겠네요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네.